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오늘은 사마천 4개 열전, 전숙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숙열전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전숙,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전인, 그 다음에 전인의 친구 이만, 이 3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전숙은 한나라 초기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유방 때 정치에 입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여태의 다음 문제 때, 그리고 문제의 아들 경제 때까지 한나라 조정에서 정치를 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사마천은 또 이 전숙과 그의 아들인 전인에 대한 인물도 같이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인과 또 전인의 친구 이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마천보다는 그 사마천 사후에 이 4개 역사서에 또 추가해서 글을 더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학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소손이라는 저선생이라는 사람이 이 전인과 이만에 대한 내용을 덧붙여서 더 추가 기록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마천이 기록한 전숙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1편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그 신상을 좀, 우리가 보통 신상 털기 뭐 이렇게 하는데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숙의 고향은 지금 중국 하복성 무국현, 그러니까 지금 북경의 서남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옛날로 치면 전국시대 때 조나라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전숙의 조상으로 쭉 올라가 보면 전국시대 때 여러 제국들 중에서 제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나라가 원래 춘추시대 때에는 강태공 여상이 후손들이 이끌어온 나라인데, 전국시대에 들면서 전상에 찬탈을 하죠. 그래서 전씨의 제나라가 됩니다. 그 전씨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숙인 거죠. 그리고 전숙은 지금으로 치자면 뭐 특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검술에 좀 잘했다라고 사마천은 기록을 했고, 또 취미로는 공부를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도가 사상인 노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숙이 정계, 한나라 조정에 어떻게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전에서 승리를 이룬 유방이 한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 본국들을 쪼개서 왕을 삼는데 그 중에 조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나라에는 승상으로 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조나라의 왕은 또 누구였냐면 장호입니다. 그럼 이 장호가 또 누구냐? 유방이 항우와 싸울 때, 초안전을 치를 때 유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인물이 있었죠. 그 중에 장이가 있었습니다. 이 장이가 유방 편에 서게 되죠. 그래서 장이가 많은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장이에게 한나라의 유방은 조나라의 왕에 봉해줍니다. 그리고 장이가 죽고 나서 그 장이의 아들 장오가 조나라 왕을 이어가게 된 거죠. 자, 그때 이 조나라의 재상 중에 조라는 사람이 전숙을 평상시 봐왔는지 전숙을 잘 봐서 조나라 왕 장오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조나라의 낭중이 됩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이 조나라의 낭중이 된 전숙이 아주 충식하고 모범적으로 자기 소임에 잘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호는 전숙을 승진시키지 않습니다. 매번 승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락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나라에서 관원이 되긴 했지만 승진은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래 이렇게 충직하고 조용히 자기 맡은 바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출세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는 법 같습니다. 물론 아주 간사하고 잔머리 굴르고 남들보다 이렇게 빨리 승진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승진도 하게 되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은 길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전숙은
조나라의 한 관리로서 시작을 했는데 별로 두각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전숙이 한나라 황제 유방을 만나서 확 바뀌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숙은 이 작은 본국 조나라의 말단 관리라고 할 수 있는 낭중의 신분으로서 승진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황제 유방을 만나가지고 한중군 태수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 진정성 있게 성실함과 신의를 지켜나간다면 아무리 작은 조직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큰 조직에서 더 큰 자기와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유방은 원래 항우와 벌인 초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여러 공신들을 여러 본국의 왕으로 배치를 합니다. 자, 그 중에 옛 조나라 땅에 유방을 도왔던 장의를 조나라 왕이 배치를 했고, 이 장의가 죽자 그의 아들 장호가 조나라 왕이 됩니다. 그때 유방은 맏딸 노원공주가 있었어. 이 노원공주를 장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니 장호가 결국 유방의 사위가 된 거죠. 자, 그런 시점에 초안전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정을 찾았냐? 그게 아닙니다. 북쪽의 흉노족들이 계속해서 이 한나라를 공격해 오니까, 변방을 자꾸 공격해 오니까 유방은 이때 예전에 공신이었던 진의를 대나라에 배치를 해서 흉노족을 막으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발령을 냅니다. 근데 이 진의가 흉노와 결탁을 해가지고 한나라에 반기를 들고 모반을 합니다. 그래서 화딱지가 난 이 고조 유방이 군사를 직접 끌고 전쟁터 북조국 대나라로 가서 진의의 난을 제압을 하고 그 이후에 장안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중간에 있는 조나라를 들르게 됩니다. 그때 이 조나라의 사위인 장호가 왕으로 있었던 거죠. 이때 사위인 조왕 장후는 장인어른이 되는 황제 유방을 아주 극진히 모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방의 그 특유한 성질머리가 발동했는지 모르겠지만 괜히 유방이 거기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온갖 무게를 다 잡아가면서 아주 오만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 사위 조왕을 업신여깁니다. 자, 한마디로 조나라 왕을 조나라 신하들이 있는 그 앞에서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창피를 심어준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그 밑에서 그 모습을 목격했던 조왕의 신하들 있죠. 그 중에 승상 전숙을 추천했던 조가 아주 열이 받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자기 왕을 아주 흑살이 껍데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흑살이 껍데기 취급을 하고 있는 유방이 너무나 싫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재상 조가 조왕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왕께서는 아주 예절을 깍듯이 갖추고 황제를 모셨는데 지금 저 황제께서 대하는 태도는 우리 전혀 이해를 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모멸감을 받느니 차라리 신들이 반란을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조왕 장호가 신하들의 이 말에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탁 깨물면서 피를 딱 볶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안 된다. 내 아버지 장희께서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황제 유방께서 만약에 안 계셨다면 당신들도 이 자리에 지금 없고 아마 죽어 구더기가 득실득실했을 것인데 그런 일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입 밖에 던내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입을 막습니다. 자, 조왕 이 장후는 그때만 해도 장인어른 되는 황제 유방을 깍듯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기가 뭐 창피를 당하건 뭐 모멸감을 느끼건 간에 모반을 꾀할 생각은 추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신하들은 입장이 달랐어요. 신하들은 이 장후에 대한 조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려고 했는지 몰라도 관고라는 신하, 그 다음에 아까 그 조라는 그 재상 뭐 서로 나서면서 안 된다. 왕께서 너무 이 덕이 많은 사람이라서 황제를 배반하지 않을 것 같으니 우리끼리 신하들끼리만이라도 우리 비밀리에 왕 모르게 해서 조왕을 모르게
이 황제 유방을 시해하는 일을 우리 추진합시다 라고 모반을 계획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여러 신하가 가담을 해가지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황제 유방을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꾸몄습니다. 근데 이게 또 천호신조인지 뭔지 몰라도 유방이 알게 돼서 그 모반에 걸려들지 않고 피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된 한나라 조정에서 이 조나라 왕 장호가 자기 신하들하고 함께 해가지고 이 모반을 꾸렸구나 라고 해서 장호를 포함해서 그 신하들 전부 다 체포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때 발각이 되자 그 모반을 주동했던 조나라 재상 조는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고 관고는 생포가 됩니다. 이 시점에 또 한나라에서는 조나라 왕 장호를 장안으로 이제 합송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서 동시에 혹시라도 장호를 쫓아서 추종해서 장안까지 따라오는 신하가 있으면 그 신하의 삼족들도 다 멸족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런 조서까지 내렸습니다. 자, 이런 무시무시한 조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전숙, 그 다음에 맹서, 뭐 이런 그 조나라의 신하들이 붉은색 죄소복으로 탁 갈아입고 머리도 깎고 그 다음에 스스로 목에 칼을 딱 차고 우리는 조나라 장호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면서 장호를 따라서 한나라의 수도인 장안까지 쫓아옵니다. 자, 그러니 목숨 걸고 쫓아온 거죠. 근데 이 한나라의 조정에서 이 모반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관고나 몇몇 사람들이 신하들끼리 모반을 계획했을 뿐이지 정작 조나라의 왕인 장호는 거기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모반을 하려고 했었던 초기에 크고 말렸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나라 왕 장호는 일단 조나라의 왕이라는 위치에서 폐위시켜버리고 선평우라 해가지고 그냥 후로서 좌천시키고 목숨은 살려줍니다. 자, 그래서 장호가 이제 목숨을 유지하게 된 거죠. 자, 반면에 장호를 쫓아서 장안까지 들어오면은 그 삼족을 멸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걸고 장호를 따라서 장안까지 함께 왔던 전숙, 그 다음에 맹서, 뭐 이런 신하들을 신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황제 유방에게 오히려 추천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황제 유방이 함께 쫓아왔던 신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직접 면담을 합니다. 자, 그때 전숙과 맹서 이런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딱 해본 결과 유방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한나라 조정에 있는 그러한 신하들보다 이 조나라에서 함께 쫓아왔던 이 사람들이 더 훌륭하고 더 똑똑하고 더 뛰어나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유방은 원래 사람을, 인재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때 이후로 당시에 한나라의 군수나 또는 제후국의 그 승상으로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 조나라에서 같이 쫓아왔던 사람들로 대체해서 임명을 합니다. 이처럼 유방은 가만히 보면 사람 하나는 잘 기용하고 또 발굴해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숙이 한나라의 본국 중에서 한중 땅에 태조가 되고 또 함께 장호를 또 따라 나섰던 맹사라는 신하는 운중 땅에 태수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 조정에서 벼슬을 받고 한나라 관리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10년 더 흘렀습니다. 이제 고조 유방도 죽고 또 그 다음을 이어서 실권을 행사했던 여태우도 죽습니다. 그러자 대나라의 왕으로 있던 유방의 아들 효문제가 등극을 해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 오늘 주인공 전숙은 한중 땅의 군수 자리를 지켰고 이 시점에 운중 땅의 태수에 발령됐던 맹서는 파직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때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전숙을 딱 보니까 전숙이라는 사람이 아주 덕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숙에게 덕망 있는 사람을 좀 추천하시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황제의 문제는 전숙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 같겠구나 싶어가지고 사람을 천거하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전숙은 예전에 그 조왕 장후를 끝까지 함께 따랐던 맹서를 문제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제가 됐던 이 맹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맹서는 10년 전에 아버지 선직계 유방께서 운중 땅에 태수로 임명했었는데 흉노가 침입을 하자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또 자기 군사들 몇백 명이나 전사하게 만든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 맹서가 덕망했다고? 무슨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줍니까? 라고 하면서 화를 버럭냅니다. 그때 이 맹서가 그 흉노적을 막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운중태수에서 파면당한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서 전숙에게 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또 추천을 하느냐라고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숙이 문제 앞에서 머리를 딱 조아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맹서는 예전에 저와 함께 조왕 장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운중태수가 될 줄 알고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또 덧붙입니다. 예전에 초나라와 한나라, 항우와 유방의 막 초원전에서 싸울 때 결국 한나라가 승리를 했지만 그동안 오랜 기간 전쟁을 치르면서 병사들이 많이 지쳐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북쪽에 흉노가 침략해 오니 맹서 입장에서는 그 지친 군사들 보고 야, 너희도 저 흉노적 막는데 최선을 다해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군졸들에게 다가가서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눈치챈 그 병사들이 오히려 흉노들 앞에서 태수인 맹서의 그 의지를 보고 덕망 있음을 보고 마치 아들이 아버지 구하듯 아니면 동생이 형을 구하듯 죽을 각오로 싸웠다. 그래서 전사를 한 사람이 수백 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맹서가 고의로 병졸들을 사지로 내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맹서는 병사들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런 걸 느낀 병사들이 스스로 이 맹서에 덕 있는 것을 보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싸우다 죽은 그래서 패하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전숙의 주장을 다 듣고 난 황제 문제가 그랬었구나 라고 이제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맹서가 이제 오지고 덕망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파직되었던 운중태수 맹서를 다시 그 자리에 복직을 시켜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뭐 어떤 노동운동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억울하게 파면당하거나 파직당했을 때 끝까지 투쟁을 해서 다시 복직을 하는 과정이 있죠. 2200년 전 이 한나라 역사 속에서도 맹서 같은 인물은 신이 이 덕망 이런 걸 가지고 다시 복직되게 된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몇 년이 더 지나서 맹서를 추천했던 전숙이 사소한 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것을 책임지고 한중태수의 관직을 잃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이제 문제 때 전숙이 태수 자리도 이제 박탈을 당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왕 경제 때 전숙이 다시 재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의 제목은 이렇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득보다 실이 더 크다면 그 일은 과감하게 덮어둬라.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이 이야기 속에는 뭐가 또 있냐면 전숙이 경제 때 다시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때 경제의 아들이 노나라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결국 이 전숙이 경제에게 다시 한번 눈에 들어가지고 훌륭한 그 임금을 이끌어가는 그런 신하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도 죽고 문제의 아들 경제가 황제로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국들에서 7개 국가, 5초 7국의 난이라고 하는데 7개 국가가 한나라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게 5초 7국의 난입니다. 그러면 이 5초 7국의 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잠깐 설명해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경제는 어사대부 조조가 제안한 제후들의 그 세력들이 너무나 커가고 있으니 이 황제국이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국들의 봉토를 다시 환원받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이 어사대부 조조가 그 계획을 기하는 겁니다. 자, 이 어사대부 조조는 또 누구냐면 사실은 황제인 경제가 태자 때 경제를 가르쳤던 스승입니다. 그러니 이제 황제하고 잘 이제 죽이 맞았죠. 그래가지고 경제가 그 일을 그대로 제국들의 봉토를 삭감하는 그런 작업을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제국들별로 봉토를 삭감해 가는데 마침 이제 오나라에도 봉토를 삭감하려고 이제 딱 착수를 했습니다. 그때 이 오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유비입니다. 근데 이 유비는 누구냐면 경제 아버지 문제의 사촌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척 관계죠. 그래서 이 오나라의 왕이 자기의 세력이 이 억압받게 되는 느낌이 드니까 다른 여러 제국 7개 국가가 서로 협심을 해서 주모를 해가지고 황제의 측근 저 조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 조조가 간신이다. 라는 구실로 난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마치 조조만 제거를 하면 이 난을 그만둘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러자 이때 오나라에서 재상, 상국의 일을 했었던 원왕이라는 사람이 경제를 찾아와가지고 반란군을 잠재우시려면 저 조조부터 제거하면 게임 끝입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경제는 조조가 자기 스승이면서 또 너무나 이런 아끼던 신하였기 때문에 차마 그 짓을 못할 것 같았지만 어찌됐든 반란에 의해서 한 나라가 망하느니 신하 하나를 잃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조를 암살자를 시켜서 자기 신하이지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조조만 죽이면 이 반란이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 이 나머지 반란군들이 조조에 대해서 원한을 가졌던 거는 그냥 그 핑계였습니다. 사실은 조조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일단 반란을 일으킨 거 한나라 본국을 상대로 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이처럼 조조를 죽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던 원왕은 조조가 죽자 그 이후로 이제 다시 오나라로 돌아갔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랬는데 그 체포에서 다행히 이제 풀려나가지고 몰래 이제 빠져나온 겁니다. 탈옥을 해서 양나라로 또 피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초칠국의 난은 결국 한나라의 그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던 태위 주하부, 그 다음에 두태우의 뭐 친인척전 때는 두영이라는 그 두 장군, 그 다음에 양효왕. 이 양효왕은 누구냐면 바로 경제의 동생 유무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반란군은 이제 제압이 되고 또 주도했던 오나라 왕은 살해를 당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오나라하고 공모했던 제왕들도 모두 살해를 당해가지고 이 반란이 불과 3개월 만에 평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반란군이 진압이 되자마자 양효왕, 그러니까 경제의 동생이죠. 이 양효왕은 경제의 어머니, 그 다음에 이 양효왕의 어머니가 같으니까 효문왕, 그러니까 두태우, 문제의 처입니다. 이 두태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황태제로서 경제가 죽거나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다음 황제 자리를 이어가게 될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대부분 황제 다음으로 아들 황태자가 이제 서게 되는데 오히려 황태제 경제의 동생이 황제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이 원왕이 양나라에 와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반대를 합니다. 무슨 황태자가 다음을 이어야지 황태제 동생이 어떻게 황제 자리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황제의 욕심이 있었던 양효왕이 원왕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사주를 해서 원왕을 살해해 버렸습니다. 자, 이 원왕과 조조에 대한 이야기는 원왕 조조 열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놨으니까 제가 뒤에 참고 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원왕 조조 열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왕이 이 동생의 사주로 사죄를 당했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황제인 경제가 듣게 됩니다. 자, 그때 그 사건의 모든 전말을 제대로 조사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경제가 볼 때는 이 전수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파직당에서 쉬고 있던 전숙을 불러가지고 그 사건의 조사 책임관으로 해서 양나라를 직접 다녀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숙이 양나라에서 그 사건의 모든 전말을 다 조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경제가 불이 나게 달려가지고 전숙에게 묻습니다. 전숙, 그 소문이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숙은 딱 한마디, 네, 모두 사실입니다. 라고 전달을 합니다. 자, 하지만 경제는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재차 묻습니다. 자, 그 사건의 증거는 확보했어? 라고 묻습니다. 자, 경제의 이 다급한 마음을 전숙이 헤아렸는지 몰라도 전숙은 황제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폐하, 더 이상 동생 되시는 양효왕의 일을 규명하고 팔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가 다시 묻습니다. 왜? 뭐 때문에 묻지 말라는 거냐? 라고 묻습니다. 자, 전숙은 경제의 마음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숙은 경제에게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양왕의 죄를 물어가지고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한나라의 법은 실행되지 못할 꼴이 되고, 만약에 법을 원칙대로 적용을 해서 사람을 죽인 양왕을 사형에 처하게 되면 오히려 어머니이신 두 태후께서 식사도 못 하실 거고 잠도 못 드실 거고 편히 못 사실 것 같은데,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어느 거 하나 폐하께 근심거리만 되니 이거 그냥 덮어둡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숙이 경제의 그 속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자 이 경제는 전숙을 보고서 야, 이 사람이 매우 현명하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그 사건은 더 이상 묻어두기로 하고, 이번에는 자기 아들, 경제의 아들 유여가 당시에 노나라의 왕으로 있었는데 이 전숙을 자기 아들이 있는 노나라의 재상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밑에 가서 일을 하면 자기 아들 보필을 잘할 것이다 라고 경제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숙이 이번에는 노나라의 재상으로서 노나라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노나라에 부임하게 된 전숙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제목을 달자면 이런 얘기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왕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해라. 결자해지, 이거를 강조한 겁니다. 자, 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숙이 노나라의 재상으로 처음 부임을 딱 해오니까 노나라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말을 하기를, 노나라 왕이 저희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아, 미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자기 왕을 원망하는 말을 막 털어놓았습니다. 자, 그러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 그래요? 왕이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아유, 그 나쁜 왕이네. 이렇게 맞장구 쳤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반대로 전숙은 오히려 그들 중에서 주동자 20명 딱 붙잡아가지고 곤장을 50대를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불만을 토로했던 사람 80명은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손바닥을 20대씩 때립니다. 그러면서 승기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노나라 왕은 너희들 군주가 아니냐. 그런데도 어찌 감히 너희들이 군주를 헛들고 비난할 수 있단 말이냐.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노나라 왕도 내시를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나라 왕은 스스로 아주 부끄러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노나라 왕이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왕실의 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재상 전숙을 부른 다음에 이거 돈 내가 약탈한 사람들한테 그대로 다시 나눠주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때 전숙이 그 왕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을 때는 왕께서 직접 하시더니 돌려줄 때는 왜 저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왕께서는 악행을 저지르고
재상인 저는 선행을 베푸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저는 재물을 되돌려줄 수 없어요. 하시려면 왕께서 직접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노나라 왕은 전숙이 하는 말의 의미를 곧바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기가 직접 빼앗았던 만큼씩 재물을 다시 모두 돌려줬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조직이나 직장에서 이렇게 보면 직위의 높낮이 그 차이를 이용해서 이와는 반대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색은 상급자가 내고 욕먹는 거나 부준 일은 하급자가 떠안도록 만드는 그런 일 말입니다. 아주 얄미운 상사 같은 경우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숙은 잘못을 저지른 노나라 왕에게 직접 생색을 내시다라고 스스로가 잘못을 했으면 스스로 풀어라 라는 그러한 현명한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노나라 왕에 얽힌 이야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노나라 왕이 그만큼 또 놀기를 좋아했던 그런 왕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재상 입장에서 자기 윗사람인 왕이 저렇게 놀기만 하니까 가가지고 놀지 말고 일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말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현명하게 왕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윗사람에게 충고를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때 쓰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은 노나라 왕, 이 공왕입니다. 이 노나라 왕이 사냥을 무척 좋아해가지고 껐듯하면 사냥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상 전숙이 안 되겠다. 항상 이 노나라 왕을 쫓아서 함께 나가는 겁니다. 왕이 사냥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전숙은 땡볕에 탁 서서 왕이 사냥이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자, 한 번은 노나라 왕이 사냥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전숙이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노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노신이 땡볕에서 같이 고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전숙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재상, 차라리 그늘에서 편히 쉬세요. 아니면 제가 사냥 나올 때 그냥 조정 안 해서 그냥 혼자 계세요. 저 따라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전숙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신하인데 제가 왕을 가까이 모셔야지 나 편하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땡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이 노나라 공왕은 결국 이것 때문에 사냥을 못 나가게 되는 겁니다. 부담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냥을 나가지 않게 됩니다. 사냥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왕이 이제 사냥을 나가지 않고 조정 내에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아지죠. 그만큼 이제 왕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자녀분들,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 신분의 게임을 하는 자녀에게 야, 너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 라고 이렇게 충고하거나 나무라면 그 자녀분이 바로 네, 잘못했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합니까? 안 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숙은 노나라 왕에게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자기의 몸과 행동으로서 전달을 한 겁니다. 자, 이런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신하, 이 전숙도 결국은 노안으로 노나라에서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노나라 왕은 그간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전숙의 아들, 둘째 아들 전인에게 황금 100근을 하사합니다. 근데 부전자전인지 몰라도 이 아들 전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0근의 황금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황금 100근을 반납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면 그 아들들이 황금을 받게 하려고 왕을 보좌하면서 벼슬살이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전숙의 아들 전인 또한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덕망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태사공 사마천은 전숙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공자가 어느 나라에 가든 간에 반드시 그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잘 들었다라고 하는데 사마천이 보기에 이 전숙은 처음에 조나라에서 또 있었고 한나라
황제국에도 있었고 또 그 제후국 중에 하나인 노나라에 가서도 있었죠. 그런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어떤 조치들을 잘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잘 들었기 때문에 잘 실행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또 이 전숙은 조나라 왕 장호를 아주 끝까지 모신 그런 신의와 덕행 이런 것들을 잊지 않은 사람이고 또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맹서를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서 그 맹서를 문제에게 다시 재추천할 때 잊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노나라 군주에게는 아름다운 덕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나라 군주가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안내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사마천은 전숙에 이어서 그의 아들 전인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마천이 죽고 난 이후 또 사기 역사서를 일부 첨삭해서 추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저소손, 저선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학자가 전숙의 아들 전인 그리고 전인과 아주 친하게 지냈던 이만이라는 사람 두 사람에 대한 열전을 추가로 더 실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이만은 또 사마천과도 아주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고 이 전인 역시 사마천과도 직접 친분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전숙의 아들 전인과 이만에 대해서 저 선생이 적어놓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사마천 사기 전숙열전 1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